안녕하세요, 준혜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스위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 시리즈 중 한 권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과 직업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그만큼 중요한지를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 책은 제목이 알려주는 대로 직업 찾기에 대한 진단과 성찰,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나에게 맞는 천직이 있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또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게 내 천직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요. 이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천직을 찾는 걸 꿈꾸고요. 인생의 청년기 역시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죠. 여기서도 천직을 찾는 게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책 이야기에 앞서 일단 천직이란 말이 태어난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어로 직업이란 말은 베루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소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베루프는 종교개혁 이후 루터가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불러서 고용하여 관직이나 녹을 주다라는 뜻을 가진 베루펜에서 파생한 말이죠.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단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무거운 짐 같은 거였는데요. 루터를 통해 직업이란 신이 개개의 사람을 불러 부여한 성스러운 임무로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명 혹은 천직에 대한 인식은 현대로 오면서 좀 더 낭만주의적인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루터의 의미처럼 운명적으로 어떤 직업을 만나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은 상상들이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런 소명 개념이 직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업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아직 천직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여길 수 있고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꼭 맞는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식으로 조언하는 거죠. 최한결은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최한결은 한다면 하는 놈이다. 최한결은 아직 하고 싶은 일을 못 만났을 뿐이다. 이건 마치 하늘이 맺어준 연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소명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으로 생각하기 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 직업 세계는 지나치게 분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무직은 데이터 중심의 추상적 업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직업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직업과 그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내 재능이 무엇인지 그 재능을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은 복잡하고 인간의 본성과 내면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나와 맞는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괴로움과 고민을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자각과 인정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조언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거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뚜렷한 계획 등이 빠진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자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추상적인 사고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대놓고 물어보면 여간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거나
어떤 게 참된 우정이죠? 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나 소설, 영화 등을 통해 사랑이나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인이나 소설가처럼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지적 성찰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내 안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성찰에 대한 경험이나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하죠. 방금 전 내 안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기뻐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등의 중요한 1차 정보는 유년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즐길 때 집이나 돈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나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직업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귀중한 힌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힌트가 있으면 특정 직업이 아닌 그런 특징을 가진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나 요리사를 동경했다고 해서 직업을 꼭 요리사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요리사라는 직업보다는 요리라는 행위에 담긴 특성인 창의성이나 예술성 혹은 먹는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이는 요리 자체보다는 그런 특성에 더 끌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직업은 요리사 말고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 건 사소한 경험에서 비롯한 막연한 추측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일이 가진 즐거움을 대략 1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즐거움을 모두 가진 직업은 당연히 없을 테고요. 다만 여기서 찾은 몇 가지를 통해 즐거움의 우선순위, 즉 만족감의 위계서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직업과 관련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12가지의 즐거움을 소개하면요. 돈을 버는 즐거움, 아름다움이 주는 즐거움, 창의성이 주는 즐거움, 이해가 주는 즐거움, 자기 표현의 즐거움, 기술이 주는 즐거움, 남을 돕는 즐거움, 리더가 되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독립성이 주는 즐거움, 질서가 주는 즐거움,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이 중에서 자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카테고리에 어릴 적 내가 가장 즐거웠던 일 혹은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구체적인 경험을 더해가면서 어떤 정체성의 직업이 내게 맞을까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즐거움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택하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흔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직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은 될 수 있다고 하죠. 또 반대의 경우로 평소 원하던 직업이 내가 중요시하는 즐거움을 전혀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 직업이 왜 나와 맞지 않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즐거움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때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처럼 특정 직업에 대한 고착에 빠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요. 여기서 고착이란 그 직업에 대한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호한다는 걸 관심이라고 한다면 고착이란 그 직업이 업계에서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형편없는 급여, 살벌한 경쟁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래가 그 직업 하나에만 달려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사와 관련한 즐거움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직업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 대안을 만들 수가 있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 큰 장애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즉 부모의 기대 혹은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의 기대와 관심, 걱정 등의 영향을 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바라는 직업이 나에게 실제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직업이냐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그 이유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실 부모들 역시 경험의 폭이 비교적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들 역시 대체로 지금까지 한두 가지 직업밖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죠. 아마 우리의 부모들은 더 큰 비중으로 그들의 부모의 기대에 맞춰 대학과 직업을 선택했을 겁니다. 또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사실상 다른 분야의 정보가 무척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그만큼 선입견을 가질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가족이 정해준 답은 부모가 열망하는 것, 혹은 부모가 한때 자신이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직업 등의 바람이 담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의 열망이 아니죠. 여기서 잠깐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좀 볼까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서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넣어줘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자기만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포기하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표면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거나 너만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곤 하지만 대부분 암묵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암시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보내는 기대 혹은 반대가 가족의 직업 경험이라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인지 바깥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부모 혹은 어른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니죠. 우리 교육제도상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고등학교 때 진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요. 인턴 활동 등 커리어를 쌓기 위한 직업 투자를 해나가죠. 그러다 보니 도중에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롭게 커리어를 쌓는데 큰 부담과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은 이미 진로를 결정한 24살 때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고 2년 정도 새로 공부를 시작한다면 엄청난 인생의 손해라고 생각하죠. 이런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간의 상대성을 인지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직업 투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22살 때의 2년이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10%이고 고등학교 이후의 직업 투자 기간으로 보면 30%나 되니까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보면 2년은 인생에 있어 아주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2년은 상대적으로 계속 짧아지죠. 반면 이때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더 커집니다. 저자는 우리가 젊음을 아주 중요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년에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때문에 현명하게 직업을 선택하려면 이런 문화적 경향을 거슬러 타임라인을 그려보고요. 48살, 72살 등의 나이와 비교해가며 지금의 1, 2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억지로라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완벽한 직업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매 순간 자아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죠.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운명적인 혹은 소명을 부여하는 직업을 기다리는 태도는 결국 새로운 권태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현재 자신의 직업이 썩 괜찮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코트의 개념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위니코트는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지만 그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자녀들 때문에 좌절하는 부모들에게 그만하면 괜찮은 부모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위니코트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란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래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분별 있는 부모라고 봤죠. 저자는 이 개념을 직업에도 적용해 자신의 일을 그만하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테지만 돌아보면 가치 있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떠올려 보라는 건데요. 그만하면 이 직업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태도 역시 굉장한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